안녕하세요. 부산아재 마린폴리스입니다. 3월 9일 날 해양경찰 정책소통 분야 순경 시험을 쳤었습니다. 1차 구술 면접을 봤었는데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준비는 나름 준비는 했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더 많이 준비를 했고 상대적으로 저는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2월 달에 자소서랑 직무 계획서, 체력, 경찰 체력 학원을 다니면서 체력을 했고, 그다음에 수영, 그리고 드론까지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고 여유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것, 그냥 저는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경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올리면은 그래도 좀 많이 그 어필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기본을 놓친 상태에서 겉만 좀 화려하게 꾸몄던 게 면접관님들에게는 어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그 정책 소통 관련해서 면접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저만의 그 어떤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고 좀 미흡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정책 소통이니까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짜려고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죠. 제가 어, 이게 툭 치면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답변이 줄줄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버버대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 홍보 전략은 이 본인이 생각하는 해양경찰 홍보 전략은 어떻게 짜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대언론 전략이랑 대국민 전략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언론 전략은 말 그대로 신문사와 방송사,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 등의 대언론을 향한 전략이고 대국민 전략은 국민을 향한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양경찰서랑 지방해양경찰청에 조성된 기자실에 그 출입하는 기자단 관리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과 소통,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특히 위민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해경의 의도대로 언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책 소통관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출입 기자 미등록 소규모 언론사와 기자를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장에 보시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으로 계속 갈수록 뭐 영세한 언론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역에 있는 거점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여기서 거점 언론사들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뭐 KBS, MBC, 뭐 SBS 방송사로 따지면 그다음에 신문사로 따지면 뭐 부산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구면은 대구매일신문, 강원도면은 강원일보, 대전이면 대전일보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많아봐야 기자가 뭐 2명, 3명, 적어도 1명 뭐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는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금을 주거나 협회에서 지원금을 돈을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곳입니다. 예. 그 언론
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못 받으면 그만큼 굉장히 좀 열악하고, 예, 또 요즘 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자구책으로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관내 해양경찰서나 지방해양경찰청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출입 기자를 등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전책 소통관의 역할로서 이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출입 기자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관서장님, 특히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경서장님을 모시고 이들의 소통회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경이 언론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언론이 또 해경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류 협력을 해서 협력 구축 관계 또 한라인 소통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사를 가지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해경 입장에서는 소통하는 언론사와 기자, 편집장, 편집국장님이 굉장히 유대관계에 있으면은 요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 교통사고 나는데 해양경찰관이 구조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라는 미담 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미담 기사를 좀 크게 써서 좀 해경 이미지를 좀 이렇게 높이고 싶은데, 소통하는 언론사와 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만큼. 예. 편집국장이랑 편집장이랑 평소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협력관계가 형성이 됐다면은 또 요구하기가 수월하겠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편집장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좀 크게 좀 써주세요. 예, 기자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좀 제목 좀 잘 뽑아주셔가지고 잘 게재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가장 더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에게 불리한 기사, 해경에게 불리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경 입장에서는 작게 쓰고 싶어 해야 하고 또 정책소통관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해경에게 불리한 기사가 있다면은 언론사와 또는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편집장이나 편집국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자님, 국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수위를 낮춰서 제목을 조금만 달아주십시오. 조금만 작게 달아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 A 관계에서 B 관계인데 A 관계에서 C 관계로 잘못 이렇게 오보가 났을 경우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보통 기자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런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줍니다. 예. 당연하죠. 자기 잘못인데 쉽게 인정하겠어요? 기자인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근데 만약에 친하다면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거를 내려주거나 정정보도를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언론 전략은 평소에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스킨십 강화는 당연하고요. 그와 병행해서 영세한 언론사, 규모가 작은 언론사라도 지속적으로 발굴 또는 소통 간담회를 추진해서 이들과 스킨십을 강하고 협력 구축 관계로 만들고 한라인 소통 관계도 구축을 해서 종국에는 해경의 의도대로 언론사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분위기와 상황을 조성하는 게 정책소통관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장황하게 좀 설명했는데 면접이라면은 조금 더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말해서 1분에서 2분 정도 1분에서 한 1분 30초 내로 끊을 수 있도록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년까지 제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다. 예.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이런 걸 물어보겠다, 저런 걸 물어보겠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창에 좀 댓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국민 전략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